장애인, 중개기관과 활동보조인 괴롭히는 낮은 수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현실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정의당 중앙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이영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윤소아 의원님의 인사말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의당 윤소아 의원입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안에서의 정책의 연구와 실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요구, 특히나 사회적 약자, 복지사각지대 노인분들의 요구는 어떠한가를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에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 요구는 더욱 절절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건복지위 그 예교소위 위원이기도 한데요. 거기 미지금 등 필요 활동 보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다는 안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돌봄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을 위해서 돌봄 노동을 하는 노동 종사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돌봄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 정부적 이 측면에서 돌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상에 나타나 있는 각종 수당이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건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이렇게 보면 활동보조 서비스 수가가 시간당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75%가 활동보조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25% 운영비로 쓰이게 됩니다. 급여는 75%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수가로는 활동보조인의 최소한의 부분들도 보장할 수 없고 중개기관 역시 4대 보험, 퇴직금 적립, 그리고 전담 운영, 인력 운영 등에 있어 적잖은 비용 발생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돌봄 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이러한 낮은 수가와 그 비용의 부분은 곧바로 우리들의 그 필요로 하는 장애인 등 사각지대 노인 서비스 대상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 시간당 10,000원 이상을 확보를 하는 것,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이것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의 부분을 실현해내는데 첫 발을 내딛는다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사회에 정말 가장 소중하고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의 현실을 잘 헤아려 주시고 국회나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과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주요 단체장님들의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은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양영희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양영희입니다.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인이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립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낮은 수가로 인해서 대부분의 활동보조인이 생활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대부분의 활동보조인이 연령대가 높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도 높고 성 비율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은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불안한 서비스와 그리고 내가 원하는 활동 보조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 서비스의 질도 낮아지고 그리고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만족도를 느끼지 못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런 생활임금들이 보장되면서 활동보조인의 근로에 대한 향상이나 그리고 근로분법을 지켜야 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노동 권리를 인정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제공기관 또한 활동보조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그렇게 지킬 수 없는 구조를 지금 현재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근로기준법가 어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기관 입장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것 보장하지 못하고 활동보조인 또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제공기관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버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기관도 이 수수료에 의존하지 않고 조금 더 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용자도 내가 원하는 활동보조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들은 대부분 신변처리나 의사소통이 활동보조 서비스의 주를 이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맞는 활동보조와 같이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장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복지유니온 김준희 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전국 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 김준희입니다. 지금 앞전에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셨지만 내가 선택한 사람이 나의 삶을 도와줘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보조인들이 주 15시간 일을 하지 못하게 해라 이런 지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주휴수당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일하는 시간을 제한해라. 이러면 이 피해가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인 장애인분에게 가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할 수 없고 그냥 기관에서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활동보조인과의 이런 서비스는 휴먼 서비스입니다. 기계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신체를 잘 알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건데 보건복지부가 그것에 대해서 장애인 당사자한테 묻지도 않고 장애인을 중심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활동보조인에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근무시간을 쪼개라 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활동보조 이 제도에도 맞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일요일과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12시간, 10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활동보조 2명이 들어가면 한 명에게는 1.5배라고 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다른 한 명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동일 노동을 하는데 동일 임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용인 한 명의 경우는 2명의 활동보조인에게 차등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만들고 있는 것도 또한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져 하고요. 또한 장애인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받고 있는 지역별 서비스도 차등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장애인에 대해서 지역 자체가 지원해주는 게 조금 더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장애인분들이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찾아서 모두 이사를 해야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시정도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전국 활동보조인 노동조합 배정학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전국 활동보조인 노동조합 위원장 배장현입니다. 활동보조 서비스가 2007년부터 실시가 되면서 올해로 이제 9년째를 맡고 있는데 실제로 활동보조인의 이런 그 낮은 임금의 문제는 실제로 정부가 이 바우처라는 방식으로 아주 저임금 구조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안정한 어떤 노동 현실이 지속되면서 활동보조인의 어떤 성비의 어떤 극심한 9대1의 어떤 불균형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제로 정부가 이런 제도적 설계를 잘못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3년 동안 최저임금은 평균적으로 6%에서 8% 정도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실제로 활동보조인의 어떤 수가는 오르지 않거나 아주 극히 낮거나 이런 형태로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는 정부가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가 실제로는 활동보조인 기관들에게 실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실제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자체를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근로기준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올해도 이제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9,900원 이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년에 최저임금 오르는 기준으로 보면은 1,500원이 돼야만 이제 이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는 어떤 선인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각종 주휴수당이나 진짜 심야수당이나 연차수당들이 만약에 제대로 지급되려면은 지금의 1,500원도 상당히 부족한 편이죠. 그런 점에서 실제로는 활동보조인 수가가 훨씬 인상이 되는 게 맞는 건데 현재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활동보조인 수가를 9,900원을 올린 보건복지부 예산을 심의를 하지만은 오히려 이런 예산 자체가 더 낮아질 수도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어떤 활동보조인의 수가의 문제는 단순히 중개기관의 어떤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뿐만 아니고 활동보조인들의 어떤 삶의 어떤 질의 문제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용자의 어떤 서비스의 질에까지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동안에 계속 활동보조인 수가가 계속 이렇게 결실하지 못하면서 현재 2013년 4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한 110만 원 정도가 그때는 활동보조인들이 1인당 받는 평균 어떤 임금이었는데 우리 사회에서 1인당 가계소득 지출을 보면은 150만 원이 넘습니다. 이외에도 한 50만 원 정도의 어떤 현실적인 임금의 이런 생활 수준의 어떤 소득의 차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런 차이가 결국은 내년에도 이 활동보조인 수가가 견실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활동보조인들의 저임금 구조는 계속 정착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거는 중개기관뿐만 아니고 이용자의 삶의 질, 우리 사회 전체 사회 서비스의 노동의 질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는 활동보조인의 수가의 문제를 단순히 임금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같이 해결해야 하는,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소한 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양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틀로서 활동보조인의 수가가 현실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김재익 활동보조위원회 위원장님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으로 있는 이정훈 조직국장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2007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수급자 6만 2천 명, 지원 인력 5만 4천 명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없어서는 안 될 제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가 꼽는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서비스 수급 불안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는 서비스 제공 인력의 연속성 확보와 이를 위한 노동 조건의 안정화를 할 수 있다. 활동보조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타 노동법이 모두 적용된다. 하지만 2013년 보건복지부의 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121시간이고 월 평균 보수는 85만 4,236원으로 당시 최저임금이 시급 4,860원, 주 40시간 통상 근무 시 월급 100만 15,740원임을 고려할 때 대다수 활동보조인이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을 가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년이 지난 2016년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은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열악해진 상황이다.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은 단시간 근로자와 비교하여도 법에서 정한 최저수준을 밑돈다.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6,030원이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주휴수당만은 시간급으로 환산해도 7,236원이다. 하지만 2016년 활동지원수가는 9,000원이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활동보조인에게 시간당 6,800원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 주휴수당만 고려해도 이러한 수준인데 다른 법정 수당은 논해 무엇하겠는가?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 지원기관 역시 활동 보조인의 임금을 제하고도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다.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가대보험, 사용자 척 부담금과 퇴직금, 적립은 물론 전문 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기관은 활동 보조인의 노동 조건 개선에 대한 고민은커녕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각종 법정 수당을 보장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게다가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불안에 떨며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보조인과 중개기관 사이의 고소고발 등 갈등의 골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지만 문제의 유발자이자 해결자인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개선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중개기관의 그 책임을 미루며 강간도 불구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모르쇠로 일가는 태도를 버리고 이 모든 책임의 당사자로서 1만원 이상으로 수가를 현실화하여 활동보조인의 최저임금 지급 등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과 제공 중개기관 운영비 부담을 떨어줄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바란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참가 현지와 축구 기자에게 참가자 1동.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도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